편의 1등급 문항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강의로 만날까 하다가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에 있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때는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온 이 1등급 문항은 말 그대로 소화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내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1등급을 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요 함수적인 문항 있죠? 요것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알겠죠? 만약에 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다른 공부도 좀 안 돼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나 한번 진하게 한번 공부해가지고 진짜 1등을 맞고 싶다 라면은 전부 다 전 문항을 강의해 드릴 테니까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면은 함수적인,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신 선생님들 내신 보면은 그 함수적인 문항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위주로 보시던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9번부터, 자, 1부터, 첫 문항부터, 이 초장부터 장난질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1부터 20까지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0개의 구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3개를 꺼내요.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두 구슬의 숫자의 두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의 숫자에 들어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이게 뭐냐면, 자, A, B, C 3개를 꺼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를 갖다 평균을 갖다 내요. 그러면 A 플러스 B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그죠? 요거의 평균하고, 요 나머지 C, 요 C하고 같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이제 뽑아 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가, 뭐 이제 말로는 이해가 갔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뽑아내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요. 좀 우리 교육과정 상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소환에서 배우는 수열과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숫자로 이렇게 뽑아주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이 같아지려면요, 뭐 가운데 숫자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K를 더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등차수열에서 배우거든요. 수열 파트에서 소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주면 간격이 좀 똑같죠. K, 그 다음에 K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평균을 내면 자, A-K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K하고 더하면 여기 K가 죽죠. 그럼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나와요? 반드시 A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은 지금 문제에 합당하는 조건이 이제 부합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뽑더라도, 그죠? 이 A라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20 안에서 이제 뽑아줘야 되는 건데, K라는 것도 실제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K수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자, K가 2일 때부터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K가 2일 때 보면은 K를 일단 1 주시고요. 여기다 1 이렇게 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A라는 숫자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알아서 3개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A가 만약에 1이면, 이거 1 빼기 1이면 여기가 0 돼버리잖아. 그치? 말이 안 되죠. 0이 없는데. 그래서 A는 2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가 된다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냐? 그러면 1, 2, 3 이렇게 나오죠. 또 3도 마찬가지 상관없죠. 그러다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끝에 숫자가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이 되면은 너는 20이 돼도 좋지만은 너는 21이 되죠. 그렇죠? 21.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는 19까지 갈 수 있어요. 19, 그다음에 여기는 21, 여기는 18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K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알릴 수가 있다. 많이 어렵죠? 그럼 이때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치? 18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2개 빠졌으니까 1하고 22. 자, 그 다음에 또 K가 2일 때도 한번 가볼게요. K가 2면, 자, 실제로 이 숫자가 이제 A-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 3개가. 자, 그러면 이제 이제 A는, 네, 2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2가 들어가면 여기가 2 빼기니까 0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3서부터 출발하시면 돼. 4, 이렇게. 땡땡땡.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8이 되면요, 19가 되면요, 여기가 19, 여기가 21이 돼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18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개 더 줄어서, 아까 전보다 2개 더 줄어서 16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면, 쭉 꾸준히 되면 이제 셀 수가 있는 거죠. 구조가. 근데 이제 다 귀찮으니까, 땡땡땡. 자, 그러면 K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뭐, 모르겠지만 뭐 대충 한 8쯤 가볼까요? 8? 자, 8이면, 지금 여기 이제 숫자가 A-8,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떤 숫자부터 출발할 수가 있을까요? 뭐 3이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3이면 음수 나오니까.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9부터 출발해볼까요? 9. 9면은 여기가 1, 9, 그 다음에 9 더하면 얼마? 여기 17. 이렇게 되니까 이거 상관없죠? 그럼 9,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은 못 넘어가니까 12 해볼까요? A가 10이면 여기가 딱 20이 되죠. 여기가 20 이렇게 그럼 12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9, 10, 11, 12 9, 10, 11, 12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몇 개야 이거는? 4개. 그러니까 여기 이제 2개씩 줄어가지고 다 수열적인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다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그래서 2개씩 줄어가지고 4개까지 간 거다. 이렇게 땡땡땡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K가 만약에 9였다. K가 만약에 9였다. 그러면은 자 어디부터 갈 수 있을까요? K가 만약에 9면은 이게 A-9,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K 이렇게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A가 만약에 9면 말이 안 되고 10부터 갈 수 있겠죠. 그죠? 10이면 가능하죠. 또 11이면은 가능한데 11이 되면 이거 딱 20이 되죠. 여기가 그죠? 두 개뿐이 없어요. 결국은 2개로 마지막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 이런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서 2개 이제 4개 거꾸로 더하는 거죠. 쭉 16, 18까지 정답을 내실 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짝수들만 더해진다고요. 그죠? 자, 다 짝수잖아. 16 플러스 18.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더하실 때 2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어디까지? 9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더하면 45. 45에다 2 곱하니까 90까지. 자,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건데, 자, 초장부터 상당히 어렵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원리를 아셔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이제 도형 문제로서 출제 빈도수가 꽤 있는 문제니까는 좀 알아두세요. 자, 이게 정육 면체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일단 A부터 한 문제씩 끊어갈 건데요. 자, A는 뭐냐면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이에요.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한 모서리, 이게 두 모서리예요. 따라서 이러한 삼각형 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각형. 근데 이러한 삼각형을 보면은 막 세개가 좀 민망하죠. 뭐 다 셀 수는 있겠지만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면을 기준으로 세본다. 자 그런데 이 한 면에는 이렇게 대각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점선 보이십니까? 요 대각선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는 게 지금 2개씩 나오죠. 이렇게 대각선. 그래서 일단은 한 면에 들어있는 대각선을 관찰할 건데요. 근데 대각선이 2개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대각선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 둘. 됐어? 그래서 대각선이 2개 있는데, 한 대각선당 삼각형이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이요.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이 2개씩 나오기 때문에 2개로 곱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 면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삼각형의 개수가 4개란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6면체니까 6개죠? 면의 개수 6개를 갖다 곱해주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계산이 된다. 24가지. 되겠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A였고요. 그 다음에 B로 한번 가봅시다. B는 참 이게 난해한 거죠. B는 뭐 원하는 게 뭐였냐면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진짜 짜증나죠. 돌아버리죠. 그럼 한 모서리면은 요거 하나만 이제 고정시켜 봅시다. 그럼 요걸 하나만 모서리로 이제 고정시켜 놓고 요것만 공유하는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어요. 보이세요? 꼭지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럼 다른 거는 이제 두 모서리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모서리 하나당 몇 개씩 나오느냐. 그래서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모서리 기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한 모서리에 대하여 몇 개씩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맞을 수 있죠? 둘. 괜찮죠? 그래서 한 모서리당 2개씩 나오니까, 2개.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 나오는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서리가 몇 개 있는지 알면 되는 거죠. 이 모서리는 이제 시작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모서리만 12개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4가지다. 자, 이렇게 이제 셀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도 이거 놓고. 2가지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C는 원하는 게 뭐냐? 이게 그지 같은 건데, 이거는 입체 도형을 조금 이게 구상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 이게 개수 C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정삼각형인데요. 요런 거야, 요런 거.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나가셔야 돼. 이 꼭지점 보이죠? 이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밑에서 쫙 내려서, 그 밑에 이렇게 하나씩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 갑니까? 꼭지점 하나씩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요 꼭지점에서는 어떤 애가 나올까요? 요걸 쫙 내려서, 요 이해 가십니까? 뒤쪽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모서리도 구기하지 않는 정삼각형이죠. 이렇게 꼭지점 하나당 쫙 내려서 하나씩 나온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뭘 기준으로 센다? 그렇죠. 꼭지점. 네,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꼭지점이 8개 있잖아. 그치, 8개. 근데 그거 하나당,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요게 한 개씩 나온다. 그래서 원리를 이렇게 아시면은, 어렵지 않게 8가지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한번 구해봤어요.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문제예요. 이 입체도형은 솔직히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실전에서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 칠하러 가겠는데요. 이 색깔 칠하는 문제는 되게 이제 뭐랄까 유명한 문제인데 6개의 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3가지 색깔만 칠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웃한 삼각형은 다른 색깔 칠해야 되고요.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냥 A, B, C라고 하기에는 편의상 A, B, C를 칠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이게 이제 빈 공간에서 대칭, 즉 마주보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에서도 수준급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한 색깔을 고정시킬 거예요. 한 색깔을. 그래서 여기 지금 만만한 게 여기잖아요. 그죠? 가장, 맨 첫 출발점 여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돌아볼게. 이렇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3번, 이런 순으로,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에다가 뭘 채울 때 한 색을 이렇게 고정시킬 건데, 그 하나의 색은 뭐 노랑이도 빨강이도 파랑이도 다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죠. 그 한 색깔을 31. 오케이?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생님이 노랑이, 즉 A를 갖다가 칠하겠다 칩시다. 근데 이 A를 칠하는 방법이 요 공간이 이게 이웃하지 않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이제 A를 무조건 칠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A를 칠할 건데, 칠해놓고 한 번만 쓰는 경우. 자, 2번, 2번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글 수죠. 2번.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번. 3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요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은 요 A라는 걸 일단 한 번만 쓸 거야. 그럼 여기만 무조건 쓴다는 거고 나머지는 절대 안 쓴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 있어? B하고 C밖에 없죠. 요렇게. 괜찮죠? 그럼 B하고 C 가지고 2번부터 6번까지 돌려버려봐. 자,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순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간다고 쳐봐.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A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B 아니면 C가 올 거야. 이번에는. 그럼 2가지지. 됐지? 그래서 뭐 하나 왔다고 쳐봐. B 이렇게. 자, 그러면 나한테는 B하고 C밖에 없으니 요 3번 자리에는 뭐밖에 뭐다? C밖에 뭐다? 그건 한 가지인 거지. 그치? C가 왔어. 그 다음에는 B가 와야지. 이렇게. 그치? 달라야 되니까. 결국 계속 한 가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니? 자, 그래서 몇 가지? 2가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이제 2번 쓴다고 생각해보자. 요 노랑이를. 그러면 A가 2번 쓴다고 생각해보면, 자, 일단 여기는 고정을 시킨다 그랬어. 예, 여기는 내비두시고, 요렇게 A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요렇게 해도 되지만 요것도 돼. 그치? 요거도 겹치는 거 아니야. 그치? 또 요거도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것도 상관없어. 맞지? 그 3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일단은 3가지.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A가 칠할 수 있는 장소야. 이렇게. 요걸 먼저 깔아놔야 돼.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인 요 경우를 한번 볼게. 됐지? 자, 이제 A는 다 썼어. 그럼 B하고 C밖에 없는 거니까 자, B하고 C를 갖다가 요 2번 자리. 자, 2번 자리에 앉아보자. 그럼 2번 자리에 B하고 C 다 올 수 있지?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럼 B 왔다고 치자. 요렇게. 그래서 4번 자리 가볼게. 4번 자리도 A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B 아니면 C지? 그래서 2가지야.
그러면 뭐 C 하나 왔다고 칠까? 이렇게 아무거나 됐죠, 그지? 그 다음에 C가 왔으면 이제부터는 A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 A가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C가 왔으면 B가 와야 되고 B가 왔으면 여기 C가 와야 돼. 괜찮죠,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한 가지라고 칠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야? 12가지가 더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상당히 어렵죠. 예,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A가 3번인 경우, 노란이가 3번인 거죠. 그러면 3번인 경우 요거. 예,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죠? A. 됐죠? 요 세팅을 해놓고, 요건 장소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해놓고, 세팅을. 자, 2번 자리에 들어갈 거. A만 P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 4번 자리에 들어갈 것도 2가지. 자, 6번 자리에도 어차피 A만 P하면 2가지야. 근데 여기가 이제 매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자, 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B도 썼고, 여기도 B 썼고, 여기도 B. 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요 안에는. 맞아, 안 맞아? 반대로 C도 있어. 여기 C를 쓰고, 여기 C를 쓰고, 여기 C를 쓰고, 맞지? 그 경우는 지금 색깔이 2번만 쓰인 거잖아. A하고 B. 그지? 2번만 쓰인 거잖아.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그랬다고.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를 빼줘야 된다고? 2가지를 빼줘야 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6가지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몇 가지니? 20가지에다가 먼 처음에 색깔을 고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으니까 정답은 3 곱하기 20, 즉 60가지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풀 수는 있는데 상당히 난이한 문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문항 하나씩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는데 특히 나중에 무과계열로 갈 친구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통과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됐니? 자, 52번 가볼게요. 52번 이거 펼쳐볼게요. 함수 문항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니까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내거나 아니면 그대로 낼 수도 있어요. 나오면 대박인 거죠. 자, 일단은 뭐 원소들 그냥 잠깐 보시고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네요. 자, 잠깐 보시고 지금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절대값이 있는데 1이다. 별말은 아니고 이런 얘기거든요. fx 더하기 요거 밑에다 쓸게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만 자, fx 더하기 f-x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f-x가 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이해가시죠? 이 2가지에 대한 이 합사건을 갖다 푸는 건데 여러분들 또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됐죠? 그러니까 얘 둘 다 돼도 되는 거지만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이 멘트 자체도 좀 더러워 죽겠는데 또 조건이 또 있어. x가 양수면 반드시 그 fx 치역이지. 그놈이 찍은 게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찍은 게 있으면 1이 찍은 거는 분명히 양수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건 좀 나중에 보고 이게 뭔 말인지가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참 그 좀 그런 것 같아. 좀 어려워. 그치 얘들아? 어쨌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x 즉 정역의 원소가 뭐일 때는 뭐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게 힘들어. 그래서 찍힘을 받는 치역 있지 치역 그러니까 fx 아니면 f-x인 거지. 그래서 fx가 뭐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분류해가는 거야. 이제 거꾸로 치역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 분륜이라고 썼어. 대박. 어째 분류야 분류. 그래서 fx가 만약에 1이면은 자 만약에 이걸 만족한다면은 f-x가 뭐가 되니? 0이 되지. 0은 근데 찍을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fx가 1이 되면 넘어가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하나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분류 만약에 이제 fx가 1 말고 2가 된다고 쳐보자. 요렇게 하면 이제 fx가 2가 되면 요쪽에서 왼쪽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거야? 2 넘어가 마이너스 어떻게 찍을 수 있다. 그치? 여기서 원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개지가 있니? 두 개지는 뭐니? 2가지가 있겠네? 이것도 있지만은 f-x가 자, 여기 이제 2에 집어넣어보자. 여기 만약에 2라면 넘어가서 마3 될 수 있지. 마3도 찍을 수 있잖아. 여기 원소 있으니까. 맞죠? 2가지가 있겠다. 자, fx가 만약에 3이라고 쳐보자. fx가 만약에 3이라면은 여기 3 들어가면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그럼 f-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3 들어가 보자. 3 넘어 마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쌍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류가 4종류가 남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치?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지?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찍음을 받을 수 있는 치역만 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원수로 한번 들어갈 때, 요거 한번 생각해 줘봐. 양수인 원수는 반드시 양수만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생각해 보는 거지. F1이라고 할게. 근데 F1이 양수니까, 양수를 찍어야 되니까 1을 찍었다고 칠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겠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 그런데 F1이 1을 찍었으면, 이제 이 얘기가 잘 들어봐. 여기다 1을 대입했으면, 그치? 1을 대입했으면, F-1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로 결정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는 완전히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또, 예를 들어서 F1이 2를 찍을 수도 있잖아. 2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F-1이, 여기 1 대입했다 생각하는데, F-1이, 마이너스 1도 되지만, 뭐도 돼? 마삼도 되지. 그치? 한 번 더. 만약에 F1이 뭘 찍었다고 생각하면, 3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F-1이, 그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요 1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1이나 2나 3을 찍음에 따라서 F-1은 어차피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이 문제에서 함수를 만들 때 F2라고 F-1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찍힘 쌍을 만드는 쌍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요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라는 거야. 어때? 요것만 이해하면 돼. 되겠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해됐으면 마찬가지로 F2하고 똑같이 할 거니까 F-2 그지? 요걸 갖다 잡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가지라는 거니? 네 가지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F3하고 F-3 요걸 갖다 잡는 개수가 네 역시 네 가지라는 거지. 따라서 동일하게 네 가지씩 나오니까 이걸 다 곱하면 정답은 그렇죠. 4의 3승까지 6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이해는 가실 텐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분석해내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죠.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괜찮겠어요? 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특히 함수 문제가는 꼭 한번 들어보시고 복습해보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넥스트 53번 가겠습니다. 자, 53번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초개념은 아니구나. 지난번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 29번 따로 정기한 거에서 그 최단경로 문제 있죠? 그 최단경로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단경로거든요. 그리고 그놈의 원리를 아시면 뭐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C점도 지나지 않고 D점도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제외하면 되죠. 여기를.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A에서 이제 B까지 갈 때 최단경로는 일단 여기까지는 오셨다가 여긴 절대 못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 D를 못 지난다면, 네,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렇게. 왜냐면은, 얘 돌아갈 수도 있는데, 원래 D를 못 지나가니까. 괜찮죠? 위로도 못 가요. 그러면은, 여기. 다시 또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렇게 오셨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B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 칠해보면은 구분 딱 되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P, 여기를 뭐 Q, 여기를 뭐 R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의 이제 경로의 이제 전략은, P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Q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R을 거쳤다가, B로 가는 방법. 자, 이제 하나씩 세워져 이제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를 셀 때, 요게 지금, 선생님 지난번에 가르쳐준 개념상으로, 일일이 세도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거 좀 비틀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1 이렇게 세도 얼마 안 걸리고, 그치? 그럼 합의 원리로 2개 더하면 2가지, 2개 더하면 3가지, P까지 가는 길은 4가지, 그래서 4가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이거 조합 표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개니까, 4개. 그러면 4씨, 자, 뭐 3개 하나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하나? 좋아요. 1.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 됐죠, 여기까지? 바로 갈게요. 그럼 P부터 Q까지. 자, 이 부분은요, 3칸. 그죠? 하나, 둘, 3칸이죠. 그러면 3씩, 자, 한 칸만 선택할게요. 1. 3가지죠. 예.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가는 건 한 가지죠. 됐죠? 이렇게, 요거 가는 건 이렇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는 건 그냥 세도 돼요. 2가지죠.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요렇게. 그러면 4, 3, 12에다가 24가지.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그쵸? 요거는 경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54번입니다. 54번도 아까 비슷하게 정육면체 나왔는데, 요건 좀 더 어려워요. 아까 그 삼각형 세는 것보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대각선이 당연히 있고, 뭐 이런 대각선이 있고, 그 다음 모서리가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이 중에서 모서리를 3번과, A를 출발해서 가는데, 모서리 3번하고, 대각선은 꼭 한 번이에요. 이 조건을 이렇게 줬죠. 대각선은 한 번, 그 다음에 모서리는 3번을 지나도 꼭 G에 도착하는 방법. 일일이 다 세는 문제죠. 그쵸?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A에서 G로 갈 건데, 대각선은 한 번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서리가 3번이니까 대각선 좀 적죠. 대각선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언제 갈 거냐 이거지. 맨 처음에 대각선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 대각선 가고, 그러면 이제 대각선 한번 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서리로 가셔야죠. 무조건 모서리로 가셔야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 보세요.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대각선이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이쪽 보이세요? 셋. 이게 3가지나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대각선은 몇 가지? 3가지. 됐죠? 그 중에 하나 이제 C로 갔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대각선으로. 자, 이제부터 이제 모서리로만 가야 돼. 근데 모서리가 몇 번이냐면 그냥 이렇게 쭉 가도 되잖아. 이렇게 내려와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왜? 3번의 모서리를 거쳐야 되거든. 그래서 자, 여기서 모서리 갈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원래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1에 가든가 아니면 1에 가든가. 자, 모서리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된 여기까지 2가지 중에서 우리 하나만 선택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D로 갔다고 칠게요. 모서리.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를 또 2번 더 거쳐야 돼. 그래 3번이잖아. 아, 짱나, 씨. 그죠? 그러나, 우린 G로 가는 게 목적지죠. 여기가 이제 목적지예요. 근데, 모서리 2번 거쳐서 G로 가려면, D에 있을 때, 자, 내려오고, 요거. 더 이상 있나요? 한 번, 2번. 끝. 없죠.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가거나, 이러면 모서리가 너무 많아지죠.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서리 2번을 지나는 경우가 결국 한 가지예요. 됐어요? 그래서 세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전에서 만나면은 이건 뭐죠?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각선이 맨 처음에 쓰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4번의 시행을 했다고 치면은 대각선이 맨 처음에 있었을 때 A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대각선을 좀 옮기면서 이제 대각선이 2번째 쓰였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는 모서리겠죠. 모서리겠죠. 맞죠? 아니면 이제 대각선이 이렇게 쓰였을 때. 괜찮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각선이 쓰였을 때. 이렇게. 모서리. 그럼 여기는 이제 모서리 3번에다가 마지막 대각선이 쓰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팁을 드릴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됐죠? 우리는 2번만 하면 돼요. 이 두 번만 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이제 경우의 수의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대각선 있는 경우하고요. 보세요. 여기 맨 처음에 대각선 있는 경우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대각선의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이런 동일 어떤 직선상이나 공간상에서 맨 처음에 대각선이 있는 경우와 맨 마지막에 대각선을 지나는 경우 같습니다. 또 2번째 대각선이 있는 경우와 3번째 대각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대칭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같고요. 경우의 수가.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렇게 같아요. 이런 걸 미리 익혀두시면 시간을 매우 줄일 수가 있죠. 딱 2번만 계산해서 나중에 2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야 되잖아.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그쵸? 네,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짜증나는 거 나도 알아요. 졸라 짜증날 거야 지금. 그죠?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아까 했던 대로 맨 처음에 이제 A를 시작해서 이제 모서리로 간다면 3가지 길이 있어요. 3가지 길. 하나, 둘, 셋. 모서리는. 맞죠? 세 가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뭐 D로 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무조건 대각선 갈 거잖아. 그럼 대각선이 몇 개 있나 보자. 하나, 여기 여기로 가는 거 대각선, 그 다음에 둘, 여기로 가는 거 대각선, 셋, 여기로 가는 것도 대각선인데, 그러면 이제 G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개? 2개. 좀 아쉽게도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B로 갔다고 칠까요? 대각선 B. 이거 하나 칠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모서리로만 가셔야 돼. 모서리 2번 지나서 뭐야? 목적지 G까지 가셔야 돼.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러면 보자. 여기서 갈 수 있는 모서리는 원래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얘들아, 그 중에서 지금 목적지로 2번만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오, 된다. 그치? 아니면 내려왔을 때 요렇게 오, 된다. 두 가지 있지? 근데 만약에 뒤쪽으로 가버리면 모서리 개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니? 그래서 여기는 안 돼. 됐지?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요거 2번 다 한 거야? 요거 2번 다 한 거야? 그럼 결국 4, 3, 12가지잖아.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만 2개 더해. 그럼 2개 더하면 18가지. 그놈의 몇 배? 2배. 됐니 여기까지? 6하고 12 더한 거에 2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정답이 나온단 말이지. 왜?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됐어? 오케이. 요런 구조하고 비슷한 게 헐, 대박. 헐. 이건 정말 예전에 그 고3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애들이 이제 돌아버리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막 했는데 이것도 아까 54번과 똑같이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도 물론 더 어렵긴 졸라 어려워. 그냥 헬이야 헬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애들 죽이려고 낸 문제야 옛날에. 근데 이것도 그래도 저 대칭적인 구조를 보시면 그나마 좀 거시기한 문제다라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건데 조금만 이따 갈게. 그 56번까지는 해결하고 56번은 내가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선생님 이거 레벨 2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거 잘내.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만들었을 때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총합. 제발 총합 좀 기억해 주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문제 읽고 서로 다른 3개만 써야 돼.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세 자리를 만들 때 여기가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 5, 이거 알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는 서로 다른 3개를 만들기 때문에 세 자리를 만들 때 5, 4, 3, 요 6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알았지? 그런데 됐지? 그런데 그 세 자리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숫자들 다 더했을 때 얼마냐? 총합 좀 꼭 기억해줘, 알았지? 그러면 원리만 알면 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리는 1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300, 400, 50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를 볼 때, 예를 들어 521이라고 할게. 이 521은 500과 20과 1 이런 식으로 뜯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31 같은 경우는 4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100단위, 그 다음에 10단위, 그 다음에 1단위 숫자들을 끊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되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 왜? 우리는 경우의 수 원리를 배웠거든. 봐봐. 만약에 100단위 숫자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요 2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세보면 당연히 1 썼으니까 요 4가지고 여기는 3가지. 즉 100단위 숫자들은 토탈 1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100이라는 숫자가 뭐가 있게? 12개가 있는 거야. 이 숫자들을 쭉 나열했을 때 100만 보면 이게 500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보면 12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2가 들어갔다고 칠게. 그럼 200대인데 200에서 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4 곱하기 3개 12개야. 되게 쉬워.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가 12개 있다는 얘기야. 맞아? 다 할 필요가 없지. 다 12개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할 때 100, 200, 300, 400, 100단위 숫자만 더한다면 100, 200, 다 12개씩 있으니까 300, 자 400, 자 500을 미리 해놓고 곱하기 12개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이게 100단위거든? 그러면 10단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놓고 여기에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보면 그게 12가지 아닌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국 똑같은 구조로 10, 20, 자 30, 40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견습을 해놔. 12개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1의 자리 숫자도 1, 2, 3, 4, 5 미리 더해놓고 마찬가지로 12개씩 있단 말이야. 그치? 이래놓고 계산을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한다 라는 느낌. 정답은 되게 크게 나오죠. 19만 아니요 19,980까지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원리만 알아두셔도 분명히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55번. 요거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하고 요거 좀 잠깐 끊어가 볼게요. 자, 55번은 문제를 이제 쭉 천천히 읽어 주셔도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데 어쨌든 분단이 두 개 있다는 얘기고 자, A학급 3명, 그다음 B학급 3명, C학급 2명. C학급만 좀 작죠. 이렇게. 예, 그죠? 그다음에 같은 줄의 옆에는 그 당연히 같은 학급이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A학급 A학급 이렇게 겹치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도 A학급 A학급 이렇게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같은 학급의 학생을 같은 분단에 앉힐 때는, 그러니까 요 같은 분단에 예를 들어서 앉힐 때는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택에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학급에 A1, A2, A3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요 세 놈 중에 뭐 두 놈이라도 여기 앉는다면은, 같은 분단에 무조건 뭐 A1이 왔어. 그 다음에 A2가 왔어. 그 다음에 뭐 그냥 편의상 A3 왔어.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번호가 좀 앞에 앉게.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으면 3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3, A2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같이 앉을 거면 같은 분단에 앉을 거면 A1, A2, A3 순으로 즉 이게 지금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냥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라는 건 실제로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분단에 앉을 때는 나열이 불필요하다. 그냥 이들이 여기 뽕 들어오면 그 앉을 장소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이런 많은 경우를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지금 표현된 아이들을 어떻게 앉을 것이냐 전략이라는 것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케이스를 다 나누셔야 되는 건데 그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A학급을 기준으로 A학급 3명 있잖아요. A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놈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이제 원칙이 있을 것 같아.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요거를 좀 약간 이제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예전에 내가 고3 애들 가르칠 때도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얘네들을 이제 고정 시킬 건데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 왼쪽 있죠? 왼쪽 1분단. 예. 1분단에 2명 들어간다고 칠게요. 여기 1분단에는 무조건 2명.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바꾸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중복이 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2명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오른쪽에 2분단에는 1명 들어간다고 칠게요. 3명은 다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웃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A가 2명 들어간다고 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만 아시겠어? 이렇게 3명 들어가면 이웃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풀 거예요. 중요한 건 나중에 그러면은 A가 여기 왼쪽에 2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2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경우를 2배 하셔야 돼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일단은 A를 고정시킬 건데 왼쪽엔 2명 앉힐 거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B하고 C를 하실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걸 고정시킬 거냐면 이게 돌아버려. 맨 앞자리 있죠? 네, 맨 앞자리. 맨 앞자리에는 A가 들어가지 않겠다. 요거 1번 케이스라고 합시다. 됐냐? 맨 앞자리는 A가 들어가지 않겠다. 요 앞자리에 A가 들어가 버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뒷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쪽에 이 맨 앞자리에는 A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이게 고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두 번째 자리 있죠.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가지 않겠다. 세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가지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네 번째 자리에 A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고정시켜서 나눠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안 헷갈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이 밑에 줄부터 앉아야 되니까 A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케이스 나누는 것도 되게 힘들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C라든가 B를 앉히는데 선생님 보통 C가 아까 적었잖아요. 2명밖에 없었잖아요. C를 먼저 앉힐게요. 그럼 C가 이제 이런 데 들어가요. C는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B를 생각하시면서 C를 깔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C가 이런 데 들어가야 B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B도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생각을 하면서 깔아야 돼. 다시.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었어. 아까랑 똑같이 있었어. 근데
이제 C가 이제 이렇게 대각선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C, C 이렇게 들어가도 B, B, B 어때요? 나머지 다 B예요 무조건 B, B, B 이웃하지 않죠. 이걸 생각하면서 깔아야 돼. 돌아버리는 거죠. 다시 자 A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자 앉아 있었어. C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차피 B 생각하면서 자 C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B, B, B 이웃하지 않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친 문제죠. 괜찮게요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 한번 세드릴게요. 이 각각의 경우의 수.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경우의 수 세는 것도 되게 힘들다. 뭐냐면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A 2명을 깔았잖아요. 여기 A 1명 깔았고. 자 일단은 A 1명이 이쪽으로 찢어져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찢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1명을 선택합니다. 잠시 1. 보기 요 1명 요 선생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요놈. 그럼 2명은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2명이 여기 같은 분단에 앉을 때 1분단이잖아. 같은 분단에 앉을 때 나열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적은 번호가 앞에 앉고 큰 번호가 뒤에 앉으니까.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게 지금 A를 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C를 깔아보자. C는 여기하고 여기 앉을 거죠. 근데 C는 여기 앉을 때는 당연히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같은 분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C 아닌 거 2팩입니다. 괜찮죠? 나머지 B도 앉을 겁니다. B. B는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예. B가 앉을 텐데 여기가 이제 B의 자리인데 B도 아까 A랑 같은 상황이에요. B가 2명 중에 1명은 여기 찢어져 있죠. 이렇게 찢어져 있죠. 그럼 B 그 1명을 선택을 해서 여기 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명 여기 같은 분단이죠. 같은 분단에 앉을 때는 나열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번호가 앞에 오는 거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만큼이에요. 요 한 케이스 잡는 데가 그 몇 가지냐면 3, 4, 9, 2, 18가지요. 요렇게.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 케이스에서 세는 거 마찬가지. 이거 이제 빠르게 할게요. A. 요거 한 명 찢어져야 돼요. 그지? 3C, A 1가지고요. A는. 자, 그 다음에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이건 나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0. 이거요. 그 다음에, 우리 뭐죠? B. 여기가 이제 B의 자리죠. B. 요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B 중에 하나면 여기 찢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것도 3C 1가지예요. 따라서 이것도 18가지예요. 그런데,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똑같으면 뭐하러 분류를 해요?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자, A는 한 명 찢어지는 거 31가지 맞는데 C 잘 보세요. C가 같은 분단에 앉아있죠? 네, 이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같은 분단에 앉을 때는 어차피 그 앞번호가 맨 앞에 앉을 거니까. 그쵸? 이런 것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그 다음에 B의 자리인데 B 한 명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가지예요. 이거는 9가지. 이거는 9가지야. 그럼 뭐 언제 9가지가 나오고 언제 18가지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지 같은 문제.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요게 재작년인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요 문항 비슷하게 근데 요거보다는 쉽게 냈어요. 요거보다 쉽게 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낸 적이 있어요. 요 지역 기출에 보면은 제가 그게 한영이었나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영 광문은 아니었. 내가 진짜 웬만한 거 한영 광문 다 기억하고 있거든. 배제였나?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갈 건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여기에만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만 A를 안 앉힐 거예요.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이제 1단 아니면 3단, 4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A를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이제 A가 뭐 여기 왼쪽에 아까 전에 우리 왼쪽에 A가 2명 앉히기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걸 변형하면 또 안 돼. 요걸 변형하면 또 중복이 되는 거죠. 막 알겠죠? 그럼 A 여기 앉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못 앉아요. 그러면 이제 한 놈이 여기 앉아야 되겠죠. 여기 겹치면 안 되니까. 맞죠? 또 안전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면 A가 여기 앉아도 되고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C를 이제 제시한다면 C가 그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C가 들어가서 B도 앉을 공간 보세요. 여기 B 앉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C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맞죠? B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가 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치? 이렇게 C 들어가면 여기 B 상관없거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다. A 똑같이 이렇게 A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C가 여기 앉아버려요. C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똑같이 여기 들어가는데 C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B가 이렇게 앉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번 했으니까는 겨우에서 빨리 따질 건데요. 여기서 이제 A 요거 한쪽으로 찢어져야 되잖아. 그지? 이거 3C 1가지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이건 나열할 수 있는 거야. 200.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여기, 여기, 여기. 이것도 이제 B가 한쪽으로 찢어야 되는 거니까 31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18가지야. 18가지. 됐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찢어져 있죠? C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도 찢어져, 이거 바로 갈게. 이것도 18가지야. 그쵸? 18개. 그 다음에 여기도 A 하나 찢어져 있죠? 그러면 31가지니까 3가지. 에다가 C가 또 찢어져 있죠? 2가지. 에다가 B 들어갈 때 또 마찬가지 현상인 거죠. 이것도 18개야. 그쵸? 이렇게.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케이스 2번까지 봤는데 케이스가 4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부분에 자, A가 안 앉을 때, 이 부분에 A가 안 앉을 때, 그러면 또 3단, 4단. 그런데 잘 보시면은, 자, 1단에 A가 안 앉을 때하고, 그 다음에 4단에 A가 안 앉을 때, 즉, 케이스로 보려면은 4번 케이스하고 1번 케이스가 같겠죠. 이것도 대칭 상황이야. 아까 54번에서 봤듯이. 이걸 누가 다 하고 앉아있어. 2번, 그러니까 요 2단에 A가 앉지 않는 상황하고, 세 번째 케이스, 3단에 A가 앉지 않는 상황, 어떻게 대칭이겠죠. 실제로 그려봐도 이 그림은 거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 그러면 나의 전략은 여기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나를 칭찬해 주시고, 18 더하기 9에다가 1번 케이스, 4번 케이스가 있으니까 2배 하자.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8이죠. 18. 자, 18에다가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 같으니까 2배 하자. 어때요? 자, 마지막 조심할 점은 뭐냐면, 자, 지금 여기는 왼쪽에 A, 맨 처음에 깔 때 A를 2명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2분단에 2명 앉고 A가 왼쪽에 1명 앉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 주시는 건 좋은데, 됐죠까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배? 2배. 이렇게 주시면 정확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는 거지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198가지인데 198가지 2배 한 게 답이거든요. 396가지. 요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